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현대기술과 90, 스파이 기술이 전쟁을 재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 투자 의견 하향 조정에도 상승. 이 애널리스트가 매수에서 보류로 의견을 바꾼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의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심층 보도를 바탕으로 현대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은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 기술과 첩보전, 그리고 지능적인 기만이 주도하는 양상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선보인 첨단 기술과 고전적 첩보전의 융합작전이 실제 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가 실행한 대규모 드론 공습작전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거미줄 작전이라 불리는 이 군사작전은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기지 5곳을 동시에 타격한 초정밀 정보 기반 공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감시가 철저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드론 발사대를 은닉시킨 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공격에는 조립식 주택에 숨겨진 드론 트럭이 사용됐고, 이 드론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차동 항로를 따라 목표 기지로 날아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대 이상의 러시아 군용기를 공격했고, 이 가운데 최소 12대는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이 사실상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는 전쟁 내내 러시아가 가진 가장 큰 우위, 즉 공중 전략 타격 능력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한편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작년 가을부터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대상으로 첩보전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극비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워키토키를 해킹하고 가짜 신호로 함정을 설치한 뒤 지휘관들의 위치를 정확히 포착해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작전의 정점은 바로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비롯한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제거한 참수 공격이었습니다. 이 공습은 단순히 한 단체에 대한 타격에 그치지 않고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몰락과 이란의 중동 영향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첩보 중심의 작전은 상대의 의사결정 체계를 무너뜨리고 지휘체계에 혼란을 불러일으키며 적 내부의 편집증과 분열을 유발하는 강력한 전략적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전직 모사드 고위 간부는 기술은 적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창구가 더 넓어졌다고 설명하며, 다만 기술만으로는 안 되고 사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작전 모두 막대한 예산이나 병력 없이도 고위험, 고효율의 전략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입니다. 미사일 수백 발을 날리는 전면전이 아니라 단 몇 명의 특수요원과 수십 대의 드론, 그리고 정교한 정보만으로도 강대국을 무력화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 국방장관 안드리 자고로드뉴크는 이스라엘이 과거 실존적 위협에 맞서 비대칭전으로 생존했듯 우크라이나도 같은 방식으로 버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해군 드론을 통해 흑해 함대를 마비시켰고 전략 항공 능력까지 무력화할 수 있다면 전쟁의 흐름이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들이 항상 전쟁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후방 침투 작전이나 기습 공격이 전략적 대세를 바꾸지 못한 사례는 많습니다. 1941년 이탈리아 잠수부들이 영국 해군에 큰 피해를 입혔지만 북아프리카 전선을 바꾸지는 못했던 사례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작전은 단순한 공격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상대방의 정보체계를 붕괴시키고 내부 혼란과 자원 낭비를 유도했으며 무엇보다 상상력을 무너뜨렸습니다. 미국 중동연구소의 브라이언 카툴리스는 이를 상상력의 실패라고 표현합니다. 강대국이라고 해서 변화하는 전쟁 양상을 모두 예측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유연하고 창의적인 전략이 전장의 흐름을 결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거 KGB에서 일했던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아버지가 소련 첩보 조직에서 적 후방에 침투해 폭파 작전을 수행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와 같은 전략이 오히려 러시아를 겨누고 있습니다. CIA 전 모스크바 지부장된 호프만은 정보전의 상징성을 가장 잘 아는 푸틴이 지금은 연속된 정보 실패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전쟁은 과거의 대규모 병력 충돌이 아니라 기술과 정보력, 그리고 창의성이 지배하는 비대칭의 시대입니다. 전통적인 강대국도 내부가 뚫리면 속수무책이며 작은 국가나 비국가 조직도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 전장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거미줄 작전과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참수 작전은 이러한 새로운 전쟁 양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전쟁의 본질은 더 이상 병력과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정보, 기민함, 그리고 상상력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테슬라 관련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최근 주가 흐름과 투자자들의 판단,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갈등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월요일
한 대 281달러대까지 하락했던 테슬라 주가는 장 마감 기준 308달러로 마무리되며 하루 동안 무려 4.6%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월가의 대표 증시 지표인 S&P 500이 같은 날 0.1%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인상적인 반등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주가 반등이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라는 부정적 뉴스 이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랜 기간 테슬라의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해왔던 투자사 베어드의 벤칼로 애널리스트가 테슬라 주식의 등급을 매수해서 보류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되려 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벤칼로 애널리스트는 왜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조정했을까요? 그는 이번 조정의 배경으로 6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첫째, 시장에 과도하게 높아진 로보택시 기대감. 둘째, 일론 머스크라는 핵심 인물 리스크. 즉 머스크의 발언이나 결정 하나가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불확실성. 셋째,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갈등. 넷째, 치열해지는 전기차 경쟁. 다섯째, 미국의 전기차 세액 공제 촉수 움직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럼에도 칼로는 테슬라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며 목표 주가는 320달러로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가 왜 올랐을까요? 시장에서는 몇 가지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우선 주가는 최근 며칠 동안 급락한 이후였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공개적인 갈등이 진정되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가 일부 완화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지난주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세금과 지출,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소셜미디어상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말 사이 머스크가 LA 시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갈등은 다소 누그러진 양상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머스크에게 행운을 빈다고 말하며 톤을 낮췄고 이로 인해 월요일 늦은 시간 테슬라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한편 투자자들이 요즘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로보택시입니다. 테슬라는 오는 6월 12일쯤 자율주행 기반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회사 측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지난 4월 실적 발표 당시 6월 출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로보택시가 테슬라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주가가 지나치게 앞서 반영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최근 또 하나의 주력 사업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대한 개발 계획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옵티머스 로봇을 담당했던 핵심 엔지니어인 밀란 코바치가 퇴사하면서 이 사업의 추진력에 약간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의 핵심 인력 이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자율주행 기술 책임자 안드레이 카르파티, 전 최고 재무 책임자 잭 커크온, 차량 충전 부문 책임자 레베카 티누치 등도 지난 2에서 3년 사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1월 2025년에는 수천 대의 로봇을 2026년에는 그보다 10배 많은 로봇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핵심 인재 이탈은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는 2025년 예상 수익 기준으로 약 150배의 PR 주가 수익 비율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S&P 500 평균 PR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시장은 테슬라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주가에 선반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인가 아니면 잠시 멈출 것인가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 테슬라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과거에 비해 확실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여전히 기술 혁신과 비전 면에서는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머스크 개인의 리스크,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핵심 인재 이탈, 정책 변수,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변수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테슬라 주식에 대한 판단은 기술주로서의 미래 가치와 현재의 불확실성 사이에서의 균형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